우리 정부와 보건당국이 무증상일 때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해외 사례를 근거로 무증상에도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근거가 없다라고 애써 부인해 왔습니다. 뒤늦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증상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여기서 인정을 하신 건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증상이지만 감염이 돼 있고 또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세를 안 보이는 것이죠. 이제 와서 보건당국이 말을 뒤바꾼 겁니다. 정부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참 이게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방송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목요일이었나요? 보건당국은 무증상 감염 근거 없다라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보건당국이 이런 식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발언해서 안 된다라고도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지난달 31일 논란 중인 사안이다 라고까지 보건당국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능우 장관이 무증상 전파 가능성 크다라고 180도 말을 바꾼 겁니다. 이미 무증상 감염은 근거 없다라고 지난달 20일 때 얘기할 때 그때 독일과 일본 해외에서 무증상 중에도 감염이 된 사례, 중국 내에서도 4차 감염까지 보고가 된 상황이었어요. WHO에. 우리 당국이 너무 라이브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뭘까요?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 1,085명 중 50여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당국이 50여 명에 대해서 추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398명, 서울 체류 205명 중 65명의 외국인들의 소식에 대해서 감감무중, 오리무중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요. 물론 정부가 신중한 건 중요하겠죠. 정부는 가장 최후 보루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데 이미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중국과 타 지역에서 사례가 나왔고 WHO조차도 인정을 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거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말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라는 뜻은 실제로 저런 어떤 외국의 말하자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흡수해서 거기에 보다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로 기억합니다만 허베이성을 다녀온 허남성의 안양시에 있는 친구가 4차 감염까지 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중국의 관영 CCTV조차도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된다면 상당히 우리는 굉장히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책을 바로바로 냈어야 돼요. 지금도 허베이성 우한만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 하면 오늘 바로 다시 한 번 더 전역을 한다든지 지금 제주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면 제주도민이 그냥 우리 서울을 방문해도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 뚫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자국민만 비행기가 도착해도 내리고 나머지 외국인은 그냥 비행기 채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없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까지 지금 왔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사례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정책을 집행하거나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은 큰일이 벌어지면은 문제를 최대한 불리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한 이른바 최악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좀 마음을 좀 놓았던 것 아닌가 싶고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전문가의 중요성을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크다 작다 얘기는 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와서 해야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제가 지금 뭐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는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지금 보니까 청와대 위기상황실 있죠. 국무총리실에서 대책본부 있죠. 거기다 보건복지부 있죠. 질병관리본부 있죠.
지금 현재 4개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장들이 책임 있게 관할하게 돼 있어요. 네.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른바 효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관에서 보여주기 형식으로 좀 진행된 것 아닌가 싶은 이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 바로 잡혀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걱정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정부에만 맡겨놓고 있기에는 질병관리대책본부에만 맡겨놓고 있기에는 우리 자신이 지금 너무 위험해졌어요. 아까 1085명 중에서 50여 명이 연락 두절해요. 12번 감염자 확진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누구 만났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 본인들이 이상하다, 본인들이 조금 좀 불편하고 찝찝하다면 신고하고 본인들이 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보호하는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요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각자의 노력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원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철저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 무증상 감염 아마 우리 당국이 끝까지 무증상 감염이 사실이 아니기를 어쩌면 바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도 한편으로는 되며 해보는데 무증상 감염 전혀 국면이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호흡기 질병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있을 때 전파될 확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무증상 감염일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우리가 트로이몽마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로이몽마 효과.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제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지만 인플루엔자 같은 거를 실험을 하다 보면 감염된 뭐 닭이나 오리에서 증상이 전혀 없는데 예. 실제로 검출을 해보면 상당수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검출해보면 상당수의 바이러스를 품고 있다. 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예. 신종 바이러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까지 기간은 불과 한 달여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쌓여진 데이터고요. 그 사이에 과학적인 어떤 증거는 하나도 없고 임상적인 결과만 저희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임상적인 결과에서 무증상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방역의 기본입니다. 예. 전파를 초기에 막아야만 이 확산이 없어지지 무증상 전파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면서 지역사회,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오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 같고요. 우한에 있는 패션 센터가 한국인 발병의 근원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패션 센터가 있나 봐요. 한국인 발병 진원지. 국내 확진자 중 4명. 우한 국제 패션 센터 한국관. 더 플레이스에 근무 혹은 방문한 이력이 있다. 4명의 공통점. 국내 확진자 15명 중 4명의 연결고리는 우한에 있는 국제 패션 센터 한국관 더 플레이스라는 장소의 공통점이 나왔다. 15명 중 4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중국반 동대문 쇼핑센터다. 더 플레이스의 한국 브랜드가 밀집해 있고 집단 발병 화난 시장에서 6km 불과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한국인 발병 슈퍼 전파지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번, 8번 환자가 4층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행 비행기에서 동승한 바 있습니다. 3번, 15번 환자도 같은 층 매장을 운영하고 15번은 귀국, 기내 감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요. 근무, 방문자 5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연기된 한국인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김정희 교수님, 그나마 어떤 장소가 특정된다는 건 우리가 아직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역, 특히나 발병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지금 뭐 어제 대담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하고 그러니까 그 일상 접촉자를 같은 주 내에서 자가격리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패션센터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근무를 한 사람이 입국을 했을 때에는 증상의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밀접 접촉자 수준으로 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